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25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문제가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4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사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회사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이 이제 서울이고 비고가 이제 관심 종목인 그 레코드를 조회하는 서울 관심 종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를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 특별한 지상이 없어요. 그냥 조건만 붙은 겁니다. 지역이 이제 서울이다. 그 다음에 비고가 관심 종목이다. 이 조건만 붙은 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을 선택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회사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회사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종목 코드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명, 그 다음에 주요 제품, 홈페이지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일단 갖다 놓자고요. 우리 종목 코드에서 일단 더블 클릭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주요 제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쭉쭉쭉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역에 조건이 붙었고 비고에도 조건이 붙었죠. 지역하고 비고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확인부터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고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짜잔하고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 나왔죠? 회사명이다, 주요 제품이다, 홈페이지다. 요 4가지만 이제 우리가 쿼리 결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역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지역이 이제 서울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서울도 있고 충북도 있고 경기도 있고 그렇게 쭉쭉쭉 막 섞여 있죠. 그때 이제 이 지역에서 서울이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관심 종목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안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비고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관심 종목이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역하고 비고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좀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조건을 읽어보면 지역이 이제 서울 그리고 비고가 이제 관심 종목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비고도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지역이 뭐인 거? 서울인 거 찾아주세요.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고요. 비고는 이제 관심 종목인 거 찾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관심 종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울이라는 조건과 관심 종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2개 조건을 우리가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지역이 이제 서울이거나 비고가 이제 관심 종목인 거 찾아라. 그렇게 만약에 오화 조건으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요 관심 종목이라는 거를 또는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심 종목 요것만 지워주고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한다면 얘는 서울이거나 관심 종목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이 조건 2가지가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그거 이제 구분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고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 얘를 이제 우리가 요 위에 칸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개의 데이터만 그 2개의 조건에 이제 해당한대요. 여기 지역 보니까 둘 다 서울이죠. 그리고 둘 다 관심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게 이렇게 이제 4가지 필드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과 비고는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일단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해서 일단 제목부터요. 종목 코드다, 회사명이다, 주요 제품이다, 홈페이지다.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종목 코드가 100번하고 740번이요. 100번하고 740번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회사명은 택비나 방원림 그거 이제 맞죠? 그리고 주요 제품이 건자재하고 그리고 저가항공 그거 맞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쿼리 다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쿼리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서울 관심 종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서울 관심 종목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서울 관심 종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사라는 게 있고 재무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유동부채가 그랬어요. 유동부채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유동부채가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2020년 자료를 줘야 하는 2020 재무정보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is not null 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리고 이제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회사랑 재무정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재무정보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X 버튼 눌러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게 회사명이요. 맨 앞에 이제 회사명이 있으니까 회사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자본금이 여기 있죠. 자본금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그 아래쪽에 있네요. 영업이익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 5개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갖다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동자산에 막 샵이 붙어 있어요. 유동부채에도 막 샵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샵이 붙어 있는 칸이 있죠. 이거는 왜 그래요? 열 너비가 좁아서. 해서 우리가 요 열 너비를 다 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 열과 열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자동 크기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유동자산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유동부채도 더블 클릭. 자본금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데이터가 나타난다고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유동부채가 비어있지 않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유동부채 보니까 비어있는 칸도 있고 비어있지 않은 칸도 있죠. 이런 빈 칸은 나타내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유동부채 요것 좀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부채에서 이 조건 쓰는 칸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유동부채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is not null 이거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유동부채 그 조건 쓰는 칸에다가 그냥 문제 시킨 대로 그냥 여기다가 is not null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is not null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유동부채가 아까 빈칸들이 있었는데 그 빈칸들은 안 나오죠. 해서 is not null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유동부채가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동부채가 비어있는 그 셀들을 그 데이터들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is null 하고 요것만 써주면 되겠죠. is nul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실행이요. is null이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비어있는 그 데이터 값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셀, 비어있지 않은 셀 그거를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is null을 쓰거나 아니면 is not null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요. 그럼 이제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다 작성했습니다.
유동부채가 비어있지 않은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해줬죠. 그 뒤에 보니까 2020년 자료를 조회를 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곳에 나타난 이 데이터들이 어떤 몇 년도 데이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연도를 먼저 집어넣어 보자고요. 지금 이 재무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연도라는 이 필드가 따로 있죠. 이 연도라는 필드도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추가시켜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여기 연도가 쭉쭉쭉 붙었죠. 여기 보니까 2019년도 데이터도 있고요. 2020년도 데이터도 있고 2018년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막 데이터가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보여달라? 2020년 그 자료만 보여주세요.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 연도에 들어있는 그 값이 2020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이 연도에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20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싹 다 이제 2020년도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쭉쭉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도는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게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 연도는 여기 표시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 체크만 해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맨 첫 번째 거 필드명부터요. 회사명이다, 유동자산이다, 유동부채다, 자본금이다, 영업이익이다 해서 이 문제 그림이랑 내 거랑 똑같죠. 그리고 회사명이요. 택비나부터 시작해서 AB 에듀까지, 택비나부터 시작해서 AB 에듀까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수치값들이 쭉쭉 들어있는데 이 값들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봤을 때 지금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전체 레코드가 몇 개다? 8개다. 내 것도 지금 8개가 맞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쿼리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쿼리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때 어떤 쿼리 만들어라? 2020 재무정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쿼리 이름을 2020 재무정보라고 우리가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2020 재무정보 이렇게 쓰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2020 재무정보 이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무정보조회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용하래요. 그 쿼리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재무정보조회라고 쿼리가 있는데 이 쿼리를 이용해서 회사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변수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회사에 2020년 자산 정보를 조회하는 그 쿼리를 만들어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자산 정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매개 변수도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테이블로 그 결과를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기 그 쿼리를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올스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땅 하고 이제 입력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회사명의 일부로 이제 입력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올스가 포함된 걸 이제 찾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결과가 올스컴하고 이 회사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쿼리 결과를 이제 표시할게 회사명하고 연도하고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하고 자산 총계 이렇게 이제 5개 필드 값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자산 총계는 다른 필드 특정 필드에 이제 없나 봐요.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쿼리 실행 후에 그때 이제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된 회사 자산 정보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창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근데 지금 이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용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 재무정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라는 요 탭으로 일단 이동을 한 다음에 재무정보 조회라고 요 쿼리, 이 쿼리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요 쿼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과로 이제 표시될 그 필드 먼저 만들어 주자고요. 자, 일단 회사명이요. 회사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있대요. 쭉쭉 내려가서 우리 연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유동자산이라고 있죠. 유동자산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자산의 총계라고 있는데, 자산의 총계라는 거는 지금 이 쿼리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 달라, 그거죠.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나타낼 거는 자산의 총계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나타낼 거고요. 제목 썼으면 이제 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유동자산이다 고정자산이다 이런 거는 우리 필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유동자산의 필드가 따로 있고 고정자산이라는 이 필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필드 값을 더해라, 그거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유동자산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주고 고정자산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창 높이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요만큼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샵으로 표시가 돼 있죠. 얘네들은 우리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열하고 열 너비 그 사이에 우리가 경계선에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크기 조정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럴 땐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회사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회사에 몇 년도 데이터만 나타내라, 2020년도 그 데이터만 나타내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택비나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2018년, 2019년, 2020년 그렇게 이제 3년치 그렇게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고요. CRC라는 그 회사도 이렇게 이제 3년치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우리는 2018년, 2019년 이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2020 그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는 볼 겁니다. 그러면 연도에다가 일단 조건부터 걸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연도에다가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20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싹 다 이제 2020 그 연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만 회사별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회사 이름이 포함된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그때 이 회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매개 변수 이 대화 상자부터 띄우자고요. 우리가 이 매개 변수 대화 상자를 우리가 짜잔하고 띄울 때는 이 우리 메시지요. 요 메시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회사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입력하세요. 그 뒤에 우리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해야죠. 해서 여기다 이제 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찍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을 때 회사명 전체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올스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올스컴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올스라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 올스라는 요 글씨가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뒤에 있던 무조건 다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데이터가 포함된 걸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열어주고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별표를 찍어줘야죠.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앰퍼센트 열고 맨 뒤에다가 쌍따옴표로 이제 별표 우리가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리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문제 그림처럼 올스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올스컴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확인해야죠. 자, 제목부터요. 회사명이다, 연도다,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 총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표시가 됐죠. 그때 값이요. 올스컴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20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뒤에 값들도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전부 다 이제 밖에 푼 거죠. 그러면 요 이제 쿼리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요 쿼리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쿼리 꺼버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데이터 회사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그 해당 회사의 2020년, 2020년 그 자산의 정보를 조회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한 거고 지금 뒤에 보면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그런 자산 정보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리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우리가 만든 이 쿼리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지금처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쿼리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새 테이블 만들기 하고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된 회사 자산 정보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제목 똑같이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회된 회사 자산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 이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켰으면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올스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한 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회했을 때 한 개 데이터만 나온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조회된 회사 자산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끄고 나서 쿼리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얘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자산 정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 똑같이 써주면 되죠. 해서 자산 정보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자산 정보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에서 이제 조건을 작성하는 거 그거 잠깐만 보고 지나가자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회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 건데 만약에 올스컴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올스컴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올스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직접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이제 올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올이라는 글자만 쓰는 게 아니죠. 올이라고 쓰고 뒤에다 이제 별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연산자를 like라는 이 연산자를 써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올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like라고 찍어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별표 쓰고 그리고 올이라고 쓰고 별표 그리고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서 우리가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거는 이제 올스컴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올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올을 이제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지금 이 문제처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거기다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띄워야 되니까 매개 변수 값 입력해라. 그 대화 상자에 써있는 그 메시지를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 이제 회사명을 입력해라. 회사명 입력이라고 그렇게만 쓸게요. 줄여서 그냥 이렇게만 쓰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그 매개 변수 값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 달라.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like라는 그 연산자를 먼저 써주고 회사명 입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입력을 받고 그 뒤에다가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또 바뀌어서 매개 변수 값으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가 이제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출력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쓸 때는 지금 얘랑 이제 유사하게 써주면 되죠. 그때 이제 앞에도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이제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고요. 시작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뒤에다가 별표를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데이터 입력받은 거 있죠? 입력받은 거 그 앞뒤로 별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구분별로 시장 구분별로 영업이익의 평균값을 조회하는 영업이익 평균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재무정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행머리글에 이제 뭘로 쓸 건지, 열머리글로 이제 뭘로 쓸 건지, 그리고 이제 값으로는 이제 뭘 쓸 건지, 그걸 일단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써져 있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유가증권이다, 우리 코스닥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열머리글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런 값이 들어있는 그 필드의 제목은 우리 시장 구분이요. 문제상에 써 있잖아요. 시장 구분별로 그랬으니까 시장 구분에 이제 유가증권이다, 코스닥이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그거의 제목은 여기 써져 있죠. 구분이다. 구분별 그랬죠.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 구분이 이제 행머리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그리고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쿼리 디자인으로 일단 들어가자고요. 들어간 다음에 테이블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창이 떴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재무정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재무정보 조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쿼리의 유형부터 변경 좀 하자고요. 쿼리 유형에서 이제 크로스탭을 만들 거니까 크로스탭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구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행머리글로 쓰겠다. 요거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이 구분은 업종이라는 그 필드 값에서 좌우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져와 이용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업종이라는 이 필드를 일단 갖다 놓자고요. 업종을 필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다, 우리 코스닥이다, 이거는 시장 구분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구분별이라고 했으니까 시장 구분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이요. 우리 문제를 읽었을 때 시장 구분별로 뭐를 조회하는 영업이익의 평균을 조회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영업이익이라는 거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하고 이곳에 있죠.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탭 업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쓰겠다?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구분은 우리가 뭘로 쓰겠습니다? 우리 열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영업이익의 평균을 조회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이익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건데 그때 이제 묶는 방법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값으로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의 평균값을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실행부터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업종도 지금 잘려서 보이고요. 유가증권이다, 코스닥이다 해서 이 영업이익의 평균값이 잘려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 너비부터 조절 좀 하자고요.
해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업종을 봤을 때 맨 앞에 보니까 막 빈 공백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되겠죠. 없애고 지금 문제에서는 업종이라는 그 필드 값에서 좌우 공백을 제거를 하래요. 제거할 때 우리가 이제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져와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제 right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구분 업종이라는 거 요거 먼저 해결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자, 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업종, 우리는 업종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목은 문제 그림 보니까 구분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구분이라고 제목 먼저 써주고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업종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 묶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트림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우 공백을 전부 다 싹 다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업종에서 좌우 공백을 싹 다 이제 제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좌우 공백을 제거한 후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러면 이 트림이라고 쓴 거,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right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right라고 써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좌우 공백 제거한 거를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와라. 우리 네 글자를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트림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업종에서 이제 좌우 공백 제거해 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좌우 공백 제거한 거에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네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문제 그림처럼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필드의 제목도 우리 구분으로 그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 구분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이다 코스닥이다 유가증권이다 코스닥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평균값을 쭉쭉 비교해보면 평균값이 우리가 작성한 거랑 이 문제 그림이랑 달라요. 왜? 요 세 번째 지상을 아직 안 했잖아요. 자, 그럼 요 세 번째 지상 좀 보자고요. 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대요. 그 영업이익이 0 이상이고 1,000만 원 이하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을 지금 평균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넣어놨죠. 여기다가 이제 조건 쓰는 칸 있죠. 여기다가 이제 비트윈하고 한번 써보자고요. 원래는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트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0 이상 1,000만 원 이하 그랬으니까 비트윈이라고 써서 0 엔드 1,000만 원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한다고요. 크로스텝 행에 값을 입력한 것과 같은 필드에다가 조건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떴어요. 얘는 이제 내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값으로만 쓸 거예요. 이 값 자체에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 있죠? 요 필드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를 시켜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만 쓰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값으로만 쓰는 거고 하나는 이제 조건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추가시켜 놓고 그때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비트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0 엔드 그리고 1,000만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조건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똑같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근데 요 앞에 있는 이 영업의 이익은 우리가 영업이익의 평균값을 이제 구한 거죠. 해서 요 제목도 조금만 우리가 수정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의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구한 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 영업이익이란 그 필드는
평균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는 지금 평균값을 구한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쓴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 값 보세요. 값 보니까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클러스터의 쿼리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X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문제에서 영업이익 평균이라는 그 클러스터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영업이익 평균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조건 쓰는 그 형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클러스터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 쿼리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우리는 전부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